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솔직하신가요? 좋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가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려는 작은 선의의 거짓말부터 선의가 조금 덜한 것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순전히 정직한 누군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실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따라야 할 일련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제게 주어지는 어떤 질문에도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제 옷 사이즈나 월급과 같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둘째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는 제 마음을 털어놓고 제 진짜 감정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누군가를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속이거나 제 감정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너무 가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할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다른 사람들, 특히 저와 가까운 사람들이 제 실험 때문에 손해를 입게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친구들과 친척들에 관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비밀은 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비밀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정직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자,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실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제 동료들이 주로 포함되었고 저는 친구들과 외출을 하거나 가족을 방문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꽤 쉬웠습니다. 저는 제 경고를 듣자마자 재미있어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하기도 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았고 그들 중 한 명은 동료로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은 정말 도움이 되는 동료였기 때문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가 공용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치고 있다고 의심했고 저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었고 마침내 자신에게 말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백하지는 않았죠. 이건 제 실험이지 그의 실험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마다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 느낌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 뒤에 숨지 않아도 되었고 제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 등등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호기심 어린 표정을 몇 번 이상 보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있었습니다. 그날은 즐겁게 끝이 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제 기분은 정말 고조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에 퇴근 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술집에서 제 절친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루를 더 보낸 후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제 실험에 대해 알고 나면 친구들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던질 게 뻔했죠. 그냥 재미로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저를 아주 빨리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게 물어본 질문들은요. 얘들아, 난 어쨌건 결국 너희들의 친구잖아? 물론 저는 제게 던져진 모든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가장 순진한 질문은 제가 나가기가 싫어서 그들과의 만남을 취소한 적이 있는지와 제가 직접 코딱지를 먹어본 적이 있는지였죠. 토 나와. 간단히 말해 그들은 저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친구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 친구들이 한 일은 즐거운 시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제가 전에 감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저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전 정말 용감한 타입이 아니에요. 특히 데이트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희가 만났던 1년 전부터 제가 그녀를 좋아했다고 그냥 해둘게요. 저희는 동료이며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제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동안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요. 저는 금요일 밤에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용기를 내서 데이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을 비우고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직장과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저의 새로운 성격에 익숙해져서 저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운이 다했는지 한 가지 일이 저를 미친 듯이 땀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제 상사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요. 똑똑하고 능률적이긴 하지만 때때로 다소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기 직전에 그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젠장 하고 생각한 후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모두에게 정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모두 올인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면 안 되죠. 그리고 올인이란 제 상사의 질문에도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이런. 그는 평소처럼 사무적인 모습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웃는 것을 보았을 때 약간 긴장을 풀었습니다. 좋은 징조였지만 특히 제 약속을 고려해 볼 때 이게 걱정을 멈출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다행히도 그는 제가 며칠 전에 만들었던 제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고 그 일을 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휴, 다행이에요. 상사의 소환을 받으면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이번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쨌든 그는 저를 좀 빨리 보내주었고 어려운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저는 에이미와 함께 다가오는 저녁 시간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게 제 짝사랑의 이름입니다. 제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는 심히 절제된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게 전화를 할 때마다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받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전화를 놓칠 뻔했어요. 드디어 오후 5시 입구에서 그녀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어요. 제 무릎이 스트레스로 후들대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제가 미리 테이블을 예약했던 멀지 않은 카페로 산책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음식과 와인을 주문했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에이미는 대개 무엇이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눈치를 채지도 못한 채로 계속 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좋아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저는 그녀에게 제 실험에 대해 전부 말해줬고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한 진짜 이유는 그냥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에이미는 그 이야기에 대해 혼란스럽고 진지해졌어요. 다 괜찮은 거야? 라고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다 괜찮아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사귀는 게 어때? 라고 말했죠.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하게 들리는지 알아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더 잘했을 것 같으세요? 어쨌든 에이미는 놀란 미소를 지으며 잠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미안? 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럼 천천히 생각해.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둘 다 남은 저녁 시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고 대화는 축 늘어졌습니다. 약 30분 후에 저희는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죠. 에이미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에이미는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 세상에.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토요일 내내 집을 떠나지 않았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부끄럽지만 고백을 권유한 친구들을 탓했습니다. 이제 저는 에이미와의 기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아마 친구로서도 그녀를 잃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일요일에는 기운을 차리기 위해 가족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인 꼬마 마이키를요. 물론 16살은 더 이상 꼬마가 아니지만 저는 그를 그렇게 부르고 싶답니다. 저희는 정말 끈끈한 사이이며 가족들은 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제 소식을 전했고 우리는 서로 소식을 나누는데요. 예상치 못할 정도로 당혹스러운 질문을 제기하지 않고 재치있게 넘어가 주었어요. 심지어 마이키도요. 그들은 또한 에이미에 대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에이미는 그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일 거라고 말하면서요. 그날은 대체로 아주 좋았고 유일하게 일어났던 일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사탕을 어디에 숨겼는지 항상 알고 있었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제 실험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에이미랑 다시 만날 준비를 하고 사무실로 갔어요. 건물 입구에서 저는 에이미를 만났고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금요일 밤에 한 말에 대해 진심인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저를 좋아하지만 사귈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구가 될 수 있었죠. 물론 화가 났지만 곧 희망을 갖고 헛되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남은 하루는 충분히 평온했고 그렇게 제 실험은 끝났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들었지만 흥미진진했어요. 저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어요. 전 운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 말고는 거의 아무도 저를 당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슬픈 일은 제가 에이미에게 고백한 것뿐입니다. 글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실험을 해보시겠어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가지 마세요.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냥 왼쪽 또는 오른쪽의 비디오를 클릭하시고 즐겁게 보시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